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덧 우리 오늘 수업은 52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수업으로는 52강 수업이죠. 아마 60강 수업에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이가 최종적으로 종강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52강 수업은 저번 수업에 이어서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 여러분들 교재로는 627페이지에 문제는 77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날씨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좀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할 때는 뭔가 조금 놀고 싶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뭔가 조금 기분이 우울하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날씨의 변화에 크게 동요하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씨, 그리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다소 회색의 날씨,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 날에 하루 종일 교재 쓰고 하루 종일 책 읽고 조금 여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변화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 남아있는 약 60여 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27페이지 문제 772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72번에 보시면 정보의 순환 과정이 나옵니다. 이 정보의 순환 과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여러분들 이 정보의 순환 과정은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순환 과정이 크게 4가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4가지의 과정도 각각의 소순환 과정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암기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의미는 안 두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순환 과정, 그리고 이 4가지 과정의 각각의 소순환 과정,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게 암기하실 건 없습니다. 제법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문제를 보면 1번 정보의 순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의 순환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시면 첩보의 수집, 정보의 요구, 정보의 생산, 정보의 배포,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번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일단 정보의 순환 과정은 첩보 수집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첩보 수집은 첩보 수집에 대한 정보의 요구가 있어야 첩보를 수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첩보의 수집이 아니라 정보의 요구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요구가 있으면 이제는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첩보를 가공, 분석,
해석해서 어느 정도의 완전한 지식으로 생산한다. 즉, 정보의 생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산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배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정보의 배포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정보의 순환 과정은 일단 첩보 수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첩보를 수집하려면 그 이전에 정보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 요구를 바탕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된 첩보를 가공, 분석, 해석, 종합하여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이러한 생산된 정보를 배포한다. 이러한 4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이 정보의 순환 과정 4가지 단계 중에 첩보의 수집, 그래서 첩보 수집의 소순환 과정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첩보를 수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첩보를 수집하려면 일단 첩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첩보를 어디에서 수집하는 게 좋을 것인가? 출처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처 개척을 바탕으로 첩보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획득된 첩보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달된 첩보를 받고 나면 그것을 가공, 해석, 분석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을 물어봅니다.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 자,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정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첩보의 기본 요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요소 결정을 바탕으로 첩보 수집 계획서를 첩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보 요구라는 명령 하달을 하고 사후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하의 단계는 여러분들 정보 생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을 물어보죠. 맞죠, 여러분? 정보 생산은 첩보를 선택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첩보를 분석한다. 그리고 첩보를 평가한다. 첩보를 종합하고 해석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첩보의 선택 기록, 첩보의 평가, 제대로 된 첩보냐, 그 다음에 첩보의 분석, 첩보의 종합, 첩보의 해석, 이것이 정보 생산 단계죠. 그런데 4번 이하의 지문은 정보의 요구 소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보의 순환 과정 크게 4가지 단계.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배포. 그리고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 단계, 첩보 수집의 단계, 정보 생산의 단계, 정보 배포의 단계.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77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73번도 정보의 순환 과정을 물어보죠.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가를 보겠습니다. 정보의 순환 과정.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정보의 순환 과정은 정보의 요구.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첩보의 수집.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정보의 생산. 그리고 정보의 배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는 기준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라 그랬죠? 첩보의 수집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정보의 생산 단계가 아니라 첩보의 수집 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가는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첩보 수집 단계의 소순환 과정입니다. 첩보 수집 단계. 여러분 첩보 수집 단계의 소순환 과정은 어떻게 되죠? 첩보 수집 단계의 소순환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배웠지만 첫 번째 첩보 수집 계획을 설정해야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출처를 개척해야죠. 맞죠? 자, 이러한 출처 개척을 통하여 첩보를 획득해야죠. 그리고 획득된 첩보를 전달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하에 보면 첩보의 기본 요소 결정, 첩보 수집 계획서의 작성, 명령하달 사후 검토, 일단 틀렸고 이하의 설명은 정보 요구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각 단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한 번만 제대로 정착시키면 문제 풀이하는 것에 있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보 생산 단계에서는 일단 첩보를 선택하죠. 수집된 첩보들 중에 여러 가지 첩보들을 선택해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하나 평가하죠. 그리고 나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종합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석하여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다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정보 생산, 정보 배포,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과정은요 연속적으로도 이루어지고요 동시다발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첩보 수집 기관에서는 첩보 수집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첩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정보 요구가 있을 수가 있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동시에 수행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말을 보시면 정보 배포의 원칙 중에 보완성의 원칙. 여러분들 이 보완성의 원칙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보완성?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알 사람한테만 전달하고 몰라도 되는 사람은 전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 배포의 원칙에서 보안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곁들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의 보안성의 원칙은 물리적 보안 조치를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보안시설, 보안장비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린다.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알리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발을 보시면 특별 보고서, 정보 배포의 수단 중에 특별 보고서, 어떤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 X예요. 여러분들 특별 보고서라는 것은 축적되어 있는 정보, 이 정보가 다수의 기관, 다수의 이해관계인, 다수의 사람에게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73번에 옳은 것을 모두 보면 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순환 과정 4가지, 각 4가지 단계의 소순환 과정,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잡히시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이번 기회에 정보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4번입니다. 자, 정보의 배포인데요. 설명으로 옳고 그름, 바르게 된 것.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기억을 봅시다. 정보의 배포란 개인,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적합한 내용을 전달한다. 적당한 시기에 제공한다. 적시성, 적당성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정보 배포할 때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배포해야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보안성의 원칙. 여러분 뭐라 그랬죠? 물리적 보안 조치라 그랬죠. 보안 조치. 그래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5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정보 배포 중에는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정보를 배포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당 정보에 추가되는 정보, 변경되는 정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 정보와 관련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정보 배포의 주된 목적,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죠. 그 사람이 정책 결정자라면 올바르고 건전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 배포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을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먼저 생산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를 배포할 때는 먼저 생산됐다고 해서 막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은 되었어도 그 생산된 정보가 필요한 시기, 적절한 시기, 그때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바르게 연결하면 X, X.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정보와 관련된 제반 기초 이론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의 배포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정보의 배포 수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배포한다. 브리핑을 통해서 배포한다. 메모를 통해서 배포한다. 공식적인 일일 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배포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한번 볼까요? 기억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와 너의 개인적인 대화, 약간 비공식적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상대방은 답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나와 너의 대화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핵심 용어,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 앞에 서서 한 번에 전달하면 다수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브리핑이라고 하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정기 간행물, 공식적인 정기 간행물이라는 문서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정보를 전달한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빨리 정보를 적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메모입니다. 메모. 자, 다음 여러분 리를 보시면 매일 이게 중요하죠.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정보, 이것을 고안된 양식 보고서조에 의해 매일 작성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1일 정보 보고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적절하게 연결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 요구 방법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PNIO 기억나십니까?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그 다음 EEI 첩보 기본요소. 그 다음 SRI 특별 첩보요구. OIR 기타 정보요구.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번 51강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각각의 의의, 각각의 특징,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명백하게 기억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PNIO부터 OIR까지.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볼까요? 각 정보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 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이건 뭐죠? 각 정보 부서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가 아니라 각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 바로 이
EI 첩보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첩보 기본 요소는 여러분들 정보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포괄적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 업무이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여러분 니은은 쉽죠. 돌발 상황, 임시적, 단편적. 바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SRI입니다. 특별 첩보 요구. 자, 다음 디귿을 보시면 국가 정보 목표의 우선순위. 바로 답 나왔죠, 여러분? 맞죠? P, N, I, O.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불가피하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자한 수정 요구,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그래서 OIR이죠. 기타 정보 요구. 그래서 이 기타 정보 요구 OIR이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인 PNIO보다 먼저 정보가 수집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올바르게 연결하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7번 보겠습니다. 럭키 7 777. 자, 여러분 777번 정보경찰활동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보시면 문서의 배포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문서를 파기한다. 이게 여러분 물리적 보안 조치입니까? 여러분 물리적 보안 조치라는 것은 직원, 데이터, 보안 장비,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통한 보안 조치를 말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정보 배포의 원칙, 필요성, 필요한 사람에게만 배포한다. 적당성, 보안성, 물리적 보안 조치죠. 적시성, 적절한 시기, 그 다음에 계속적인 정보 생산, 정보 배포.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돌발 상황이네요.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이네요. 바로 SRI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도 O가 되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계속성의 원칙. 자, 한번 정보를 생산해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추가되는 정보, 변경되는 정보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정보를 배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77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78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적 내용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죠. 이론적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해당 778번 문제는 정보,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 경찰학에서는 출제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실무 종합에서는 한두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찰 간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내용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겠죠.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자, 그래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네요. 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죠. 그러나 법률상 보존하는 기간을 정해놨으면 보존해야 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주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정보 주체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해당 정보 주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동의했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경찰학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9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779번 문제부터 공공안녕 정보 경찰 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우리 경찰학 시험에서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법률이죠. 여러분, 분야별 경찰 활동 6문제 내외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공안녕 정보 경찰 활동에서는 한 문제 내외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한 문제 내외는 결국에는 집시법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779번부터 집시법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주체자 그리고 질서 유지인의 준수사항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체자는 자기의 책임 아래서 집회를 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체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외국인도 집회 주체자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도 집회 및 시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주체를 여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주체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주체자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명하는 질서 유지인의 자격 요건은 연령 요건밖에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체자가 질서 유지인을 임명하는 것은 주체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자기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별도의 질서 유지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집회의 규모가 제법 크고 중요한 집회이면 주체자의 판단에 따라 질서 유지인을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집회를 여는 자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회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체자는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질서 유지인. 여러분 질서 유지인은 다른 일반적인 집회 참가자와 구별이 돼야겠죠. 내가 질서 유지인이라는 것을 다른 집회 참가자가 알아야겠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구별이 되어야 질서 유지인의 질서 유지 수행 업무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존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질서 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티, 상의 이런 것들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관할 경찰 관서장은 주최자가 임명하는 질서 유지인이 있다면 집회의 규모, 집회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질서 유지인을 좀 더 늘려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서 유지인의 수를 적절하게 주최자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77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질서 유지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다른 자격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0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시법상 해산명령입니다. 중요하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집시법 문제가 한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될 때 여러분들 이제는 단순히 해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그동안 대법원에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판례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 판례 문제가 변별력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입니다.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때 이때 해산 사유가 있어야겠죠. 해산 사유가 법률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왜 우리한테 해산 명령하지? 집회 참가자들이 그 사유를 알아야죠. 그래야 납득시킬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납득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집회가요 사전에 금지 통보가 있었어. 또는 사전에 제한된 집회야. 자, 이러한 해당 경찰 관서장의 사전 금지 통보, 사전 제한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사전 금지된 집회, 사전 제한된 집회, 이러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이 타인의 법익, 공공의 안녕 등 이러한 것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 그 자체가 사전 금지 통보된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금지, 제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즉 실질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또는 뭐 경찰 공무원이겠죠. 여러분들 해산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해산명령에 내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진해산 요청을 할 때 자진해산해 주십시오. 이 자진해산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진해산을 명령한다는 용어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자진해산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그 자체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해산명령은요, 주체자, 주관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느냐? 그 집회 참가자들 전체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 내용 중요하죠.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781번 보겠습니다. 자, 집시법 옳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단체는 주체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주체자에는 여러분 그 자격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인, 단체, 외국인, 심지어 범죄자도 집회, 시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 여러분 집회 신고서를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 관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금지 통보에 대한 불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불복은 금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 집회를 신고한 경찰 관서에 상급 경찰 관서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 관서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그리고 상급 경찰 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문화 이런 것들. 자, 다음 국경 행사. 이러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뭐 65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교의식, 침묵, 오락, 국경행사 이러한 것에도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규정, 그 다음 질서유지와 관련된 준수사항 이러한 것들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확성기 등 사용 제한, 질서유지 준수사항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적용이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음 측정 방법인데요. 이 소음 측정 장소는 자,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안에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외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음이 여기서 발생해. 자, 그러면 여러분 외벽에서 1에서 3.5m 떨어져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 자, 거리는 이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면에서의 높이는 여러분들 1.2에서 1.5m 위에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해당 건물의 부속 건물 혹은 뻥 뚫려 있는 광장, 공원 이러한 곳에서 또 공원 이러한 곳에서는 소음 측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O가 됩니다. 자, 여러분 소음 측정 장소 피해자가 있는 건물 외벽에서 거리는 1.1m에서 3.5m 떨어져라. 높이는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해라. 이해가 되시죠? 다만 건물의 부속 건물, 뻥 뚫려 있는 광장, 공원 이런 곳에서는 소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81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2번 보겠습니다. 자, 집시법 옳지 않은 것. 자, 신고가 되어 있는 집회 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고 일에 집회를 못할 사유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해당 집회에 대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죠. 철회 신고서는 집회일 시 24시간 전에 제출한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해당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 유지선을 침범했네요. 그리고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했네요. 그리고 그 효용을 해쳤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해당하면 여러분들 현행범으로도 체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네요. 여러분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집회 신고 A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집회 신고 일시가 예를 들어 오늘 12시야. 그런데 여러분들 집회 신고를 B도 했는데 이 일시가 역시 오늘 12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서 있는 집회 있죠. 이 앞서 있는 집회가 철회 신고서를 안 내면 이 앞서 있는 집회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5개 집회가 아니라 집회의 장소, 집회의 일시가 중복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신고한 집회는 밀릴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앞서 있는 집회가 만약에 집회를 안 했는데 철회 신고서를 안 내면 뒤에 있는 집회가 애초에 신청했던 일시 장소 피해를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는 앞서 집회입니다.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를 평화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에 대하여 폭행, 협박,
이러한 것들로 문란하게 한 자, 이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해당 평화적인 집회를 폭행, 협박, 문란하게 한 자가 경, 검, 군, 경찰, 검사, 군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783번 보겠습니다. 자,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 관할 경찰 관서장은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러한 질서유지선이 일반인을 보호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X입니다. 자, 경찰 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질서유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질서유지인에게 고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죠.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질서유지선의 침범, 손괴은닉 이러한 걸 말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건 여러분 맞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행히.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4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모두 더한 값. 여러분 이거 쉽죠? 여러분 집회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집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 날에 720시간 전, 48시간 전에 해야죠. 자, 질서유지선의 훼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죠. 폭행, 협박, 경검, 군이 아닌 일반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더하면 57,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법률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5번 보겠습니다. 자, 집시법 가장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이거 쉬운데요.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서가 미비하니까 보완 통보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완 통보는 1224입니다.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그리고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보완 통보는 1224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죠. 자, 2번을 보시면 집회 또는 시위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네요. 자, A 광장 12시 장소, 시간, 그런데 2개 이상의 집회 신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 뭐 좌우, 보수, 보수단체, 진보단체, 목적이 상반되죠. 서로 방해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딱 보면 이 2번 지문이 옳은 지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장소의 변경, 시간의 변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두 집회가 개최되도록 일단 노력부터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2번 지문의 형태로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질서 유지인 16세 이상 사람 아니죠? X입니다. 자,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불복 신청, 이의 제기. 자,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 관서에 할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6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확성기 등을 사용하네요. 그러면 소음 기준 지켜야죠. 그래서 주거, 학교, 종합병원.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간 65데시벨 이하를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음 기준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재 640페이지에 제가 참고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음 기준이 최근 들어서 시험에 엄청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음 기준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 또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소음 측정 장소죠. 건물의 외벽 1의 거리는 1에서 3.5m. 자, 높이는 1.2에서 1.5m.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의 부속 건물, 뻥 뚫려져 있는 광장공원 이런 건 제외되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네요. 그러니까 소음 기준을 준수를 안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관할 경찰 관서장은 확성기 등의 사용 조치를 명할 수 있죠. 그리고 확성기 등 사용하지 말고 우리한테 일시 보관해라 라고 조치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은 예술, 초욕, 체육, 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 적용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이게 X입니다. 여러분 1인 시위. 여러분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리을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52강 수업에서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 특히 본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 52강 수업은 786번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53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787번부터 또 문제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52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53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